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29살이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입니다. 의사예요. 정신과가 아니라 응급의학과요. 매일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보고 정확한 판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제 정신 상태는 누구보다 정상입니다. 의대 입학 전 신체검사, 인턴 시작 전 정신건강검진, 레지던트. 매년 받는 스트레스 평가까지 모두 정상이었어요. 불안장애도 우울증도 조현병 가족력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 심정지 환자를 보고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혈압 떨어지는 환자 보면서도 손 하나 안 떨리고 정맥류 확보하고 기관 삽관합니다. 제 손은 항상 정확하고 제 판단은 항상 객관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환각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도 아니고요. 저는 의사로서,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기록, 그리고 아직 그곳에 있을 그거. 지금 저는 병원 당직실이 아니라 강남역 근처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집에는 갈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집 화장실 거울 속에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새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역 근처 깔끔한 빌라 3층.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 정도 입지에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계약하는 날 집주인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화장실 거울은 절대 밤 12시 넘어서 보지 마세요. 네? 왜요? 그냥. 전 세입자가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제발 지켜주세요. 그것만 지키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미신이려니 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이사 첫 주는 평범했어요. 회사 다녀오고 씻고 자고. 특별한 일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밤에 잘 때마다 누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새 집이라 낯설어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매일 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무심코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울 속 제가 0.5초 늦게 움직였어요. 제가 손을 들면 거울 속 저도 손을 드는데 아주 살짝 늦게. 피곤해서 착각하나. 저는 얼른 이를 보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출근하니까 동료 준호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연아, 어제 새벽에 나한테 전화했지? 근데 전화 받자마자 끊기던데. 네? 저 안 했는데요. 근데 내 번호로 왔는데.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분명 제 번호였어요. 새벽 2시 52분에 발신한 통화 기록. 나 그때 자고 있었는데. 오발신인가? 저는 제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도 준호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새벽 2시 52분. 근데 저는 그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잤어요. 전화는 안 했어요. 폰이 이상한가?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후 10시쯤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새벽에 준호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 저는 핸드폰 설정을 뒤져서 수면 추적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앱을 확인했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새벽 2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제가 일어나 있었다고 나왔어요. 화장실 갔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앱에는 수면 중 이동 거리 12m라고 적혀 있었어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는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안해진 저는 작은 CCTV를 주문했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무선 카메라. 다음날 도착해서 거실에 설치했어요. 침대가 보이는 위치에.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잤어요. 오후 11시쯤. 다음날 아침 심장이 두근거리며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40분. 제가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새벽 2시 55분. 화장실에서 제가 나왔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은 정상이었어요.
침대로 돌아와 누웠어요. 그리고 1분 후 다시 화장실에서 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잠옷, 똑같은 머리 모양. 두 번째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핸드폰을 집었어요. 뭔가 조작했어요. 아마 그때 전화를 건 거겠죠. 그러고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집을 구경하듯이. 5분쯤 그러더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장실에서 제가 2명 나왔어요. 한 명은 진짜죠. 그럼 다른 한 명은? 저는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에 갔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거울 속에 뭔가 있다는 걸.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거울 속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0.3초쯤 늦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거울 속 제 표정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는데. 저는 미친 듯이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아저씨, 거울에 뭐가 있어요? 전 세입자가 정신과 치료받았다고 했잖아요.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3년 전에 그 집에 여자가 살았어요. 혼자. 28살이었나. 경찰한테 들은 얘긴데요.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안 나왔대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집주인이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죽은 건 아니고 그냥 멍하니 거울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탈진 상태였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여자가 계속 중얼거렸대요. 거울 속에 내가 있다. 나를 꺼내줘. 진짜 나는 여기 있다고. 정신분열증 진단받고 입원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입자들한테 항상 말했어요. 밤 12시 넘어서 거울 보지 말라고. 근데요. 두 번째 세입자는 2주 만에 나갔어요. 이유는 안 말하더라고요. 세 번째 세입자는 한 달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간다고 연락 왔어요. 그날 밤에 바로. 지금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사 나가세요. 제가 계약금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절대 밤 12시 넘어서 화장실 거울 보지 마세요. 제발. 저는 다음날 바로 이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당장 나갈 곳이 없었어요. 보증금도 돌려받으려면 며칠 걸린다고 했고. 일주일만 버티자. 거울만 안 보면 돼. 저는 화장실 거울에 큰 천을 테이프로 붙였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밤에는 웬만하면 화장실을 안 갔어요. CCTV도 계속 켜놨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매일 밤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 50분쯤 되면 화장실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제 모습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점점 대담해졌어요. 둘째 날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어요. 셋째 날엔 제 책상을 뒤졌어요. 넷째 날엔 침대 옆에 서서 자고 있는 저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10분 넘게.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토할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저는 새벽에 악몽을 꾸고 깼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48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됐어요.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에는 천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안심하고 이를 봤어요.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쪽으로 갔어요. 그때였어요. 천이 스르륵 떨어졌어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 저는 얼어붙었어요. 거울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제가 보였어요. 아니, 저와 똑같이 생긴 뭔가가. 거울 속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는데. 안녕 서연아. 거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소리였어요. 놀랐지? 나야. 너야. 우리야. 뭐야 너. 나는 거울 속 너야. 정확히는 원래는 내가 진짜였어. 거울 속 저가 말했어요. 3년 전 나는 이 집에 살았어. 진짜 사람으로. 그런데 어느 날 밤 거울을 봤지. 12시가 넘어서. 그리고 그것을 봤어. 그거? 거울 속에 사는 존재. 나를 닮은. 아니, 정확히 똑같은. 거울 속 저가 유리에 손을 댔어요. 그 존재가 나한테 제안했어. 자리를 바꾸자고.
나는 거울 속으로, 그 존재는 밖으로. 나는 거절했어. 당연히. 근데 거절한다고 끝이 아니었어. 그 존재는 매일 밤 나왔어. 내 모습으로.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흉내냈어. 내 핸드폰 만지고 내 물건 쓰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CCTV에 찍힌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었어. 거울 속에. 그리고 그 존재는 밖에서 내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럼 지금 말하는 너는 3년 전 여기 살던 진짜 사람이야. 거울에 갇힌. 거울 속 적과 울먹였어요. 제발. 날 꺼내줘. 나 여기 3년 동안 있었어. 아무도 날 안 봐줬어.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 너는 처음이야.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믿어? 네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줄게. 내 이름은 김민서. 1995년생. 연세대 심리학과 나왔어. 신한은행 강남역 지점에 다녔고 거울 속에서 구체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3년 전 실종자 신고 들어갔을 거야. 김민서. 28살. 나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어요. 김민서 실종. 기사가 나왔어요. 2022년 10월 실종. 28세 여성. 강남역 인근 원룸. 사진도 있었어요. 저랑 닮았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어요. 믿어져? 나 진짜 사람이야. 거울 속에 갇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거울 속 민서가 말했어요. 자리를 바꿔야 해. 나는 나가고 너는.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돼. 나도 살아야 된다고. 제발. 나도 살고 싶어. 거울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근처 24시간 스터디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강남역 근처 스터디 카페에 있어요. 집에는 못 가요. 거울 속 민서는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거기 갇혀있던.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을 구해주면 저는 거울 속으로 가야 돼요. 안 구해주면 제 양심이. 그리고 무서운 게 아까 화장실 나올 때 봤어요. 거울 속 민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거울 속에. 그 사람은 누구죠? 민서가 가두었던 또 다른 사람. 그럼 그 뒤에도? 거울은 끝이 없잖아요. 거울 속의 거울, 그 속의 거울. 거기에는 몇 명이나 갇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민서를 꺼내주면 다음 순서는 저예요. 그럼 저도 3년 후 새로운 세입자한테 빌어야 하는 거예요. 제발 날 꺼내줘라고. 지금 민서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아, 제 핸드폰을 만진 적이 있으니까. 문자 내용은 이래요. 서연아. 제발. 나 여기서 미치겠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거울 속에는 시간이 안 가. 영원히 이 순간이 반복돼. 제발 날 꺼내줘. 대신 들어가는 건 내 선택이야. 안 들어가도 돼. 그냥 나만 꺼내줘. 제발.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저는 지금 강남역 근처 24시간 카페에 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집에 가야 해요. 짐도 빼야 하고. 근데 무서워요. 집에 가면 거울을 다시 봐야 하잖아요. 그럼 민서가 또 말을 걸 거예요. 제발 날 꺼내줘라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정답이 뭐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방금 또 문자 왔어요. 서연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날 꺼내주면 정말 안 들어가도 돼. 나만 나가면 돼. 거울은 그냥 평범한 거울이 될 거야. 믿어줘. 제발.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글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이삿짐 센터가 와요. 그 전에 결정해야 해요. 민서를 꺼내줄 건지 아니면 그냥 이사만 갈 건지. 근데 이사를 가도 민서는 계속 거기 있겠죠.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새벽 4시가 됐어요. 결정했어요.
아침에 집에 가서 민서를 꺼내줄 거예요.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3년 동안 거기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제가 내일 이후로 이 글을 업데이트 안 하면 제가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강남역 근처 빌라 3층. 거울 속을 확인해 달라고. 거기 제가 있을 거예요. 1시간이 더 지났어요. 새벽 5시예요. 지금 제 집 앞이에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올라가야 해요. 무서워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제 마지막 글이면 거울 조심하세요. 특히 밤 12시 넘어서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거울 속에 누가 보이면 그게 진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해줄 건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는 올라갑니다.